네. 오늘 아침부터 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이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네. 발사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이거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북한이 생각보다 좀 일찍 발사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11일까지였는데 기간이 정해져 기습적으로 있었는데. 오늘 발사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병철 북한의 2인자 네.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달에 쏟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사격을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통보가 된 날 중에 하나입니다. 1일차인데 그렇죠. 1일차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발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성공했냐, 뭐 실패했냐 여러 가지 지금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군에서 분석한 결과는 실패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실패했다. 조금 전에 군에 여러 번 확인한 바로는 네, 합참에서는 6월 오늘 아침 6시 29분에 발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동창내 일대에서 발사를 했고 남쪽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 추진체가 먼저 떨어지고 발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 페어링이 떨어지고 2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3단은 대기권 밖에 한 500km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서서히 떨어지는데 최소한 페어링과 2단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단 추진체가 어청도인가요? 네. 어청도 어청도 네, 서방. 어청도 서방 한 200km 지점에 네. 1단 추진체가 떨어졌는데 아마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 2단, 3단까지 거기에 떨어진 걸로 네. 현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어링과 2단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최초 제가 확인할 때는 1단 추진체만 확인이 됐다. 네. 2단 페어링과 2단은 안 됐기 때문에 실패 무게를 둔다라고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경우는 어청도 서방 한 200km 지점에 비정상적으로 낙하한 것 같다. 그러니까 1단 추진체가 아니라 전체가 떨어진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실패한 상황이다. 이게 네.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근데 이 우주 발사체 사실은 우주 발사체로 얘기하지만 그 기술이 네. ICBM, 네.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이것과 이제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그런 발사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바로 오늘 서울 시민들이 이제 받은 문자 네. 혹시 받으셨어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받고 6시 한 41분쯤에 뭐 서울시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맨 처음에 41분에 보내가지고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로 네. 대피해야 되는지, 출근해야 되는지, 방송해야 되는지. 네,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사실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방송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랬더니 집에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빨리 TV 틀어보고 가라고. 지금 재난 문자가 났는데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도 재난 문자가 오고 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와, 그 지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서울시에서 직접 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 정말 긴급한 상황이다. 또 네. 내용도 네. 대피하라고 하니까 네. 이거 정말 이 북한에서 뭔가 공격을 감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은 너무 과잉하고 오보였죠. 네. 이것이야말로 위기 관리에 큰 구멍이 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통합 방위 체계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통합 방위 체계에 네. 문제가 많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문자가 온 다음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문자가 이제 와서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문자 보내고 서울특별시 문자 보내고 이게 참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나. 통상 이런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합참 이런 데서 NSC를 긴급하게 열든가
아니면은 합참군에서 행안부로 이런 사항이 되면 통보를 해요. 네. 그럼 행안부에서 경계경보 발령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서울시 발령이 수방사에서 통보를 받아서 발령한 것 같다라고 뉴스에 수방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수방사에서는 통합 방위 체계상 서울시와 수방사는 같이 통합 방위 체계를 유지합니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간첩이 나타나면은 서울시장과 수방사령관이 통합 방위를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임무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수방사는 분명히 우주 발사체나 이런 남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통보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무슨 소리라 해서 해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경보 발령의 주무 부서는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제가 네. 보니까 지난번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지적을 제가 와서 여러 번 했던 네. 것이 위기 관리가 공백이 생겼다. 왜 서울시에 무인기가 해집고 다니는데 경계 경보라든가 재난 문자 하나 보내지 않은 거죠. 그때 행안부나 서울시가 작동을 하지 않은 건데 네. 그때 어설프게 그럼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어설프게 문제만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아니 당연히 이게 통합 방위 개념이라면 다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네. 국민들의 혼선이 없게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네. 수방사 요청을 받고 바로 문자를 보내버렸다는 게 지금 서울시에 네. 아직까지 나온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은 예견돼 있던 거거든요. 네. 기습도 아니고 이미 북한은 오늘 00시부터 6월 11일까지 그 사이에 우주 발사체 북한이 얘기한 우주 발사체를 쏘겠다. 그렇습니다. 쏘는 방향까지도 다 국제 해사기구에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1단 추진체 대략적인 낙하 지점, 뭐 2단 추진체 낙하 지점 어디쯤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가능했던 거고. 네. 그럼 오늘부터 모든 게 스탠바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러한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자체 NSC를 연 것 같더라고요. 대비를 위해서. 그때 이미 이런 리허설을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대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을 중심한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 하나 하고 그다음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방위 체계가 작동이 안 됐다. 네. 제대로 시스템을 아직도 못 갖추고 있는 거죠. 네. 아직도 네. 시스템이 미비가 돼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참 아까 뭐 뉴스를 보니까 용산 주민들은 직접 대피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용산구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방송을 통해서 이 문자 내용을 전파해 가지고 진짜 대피하는 분들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물론 이 문자를 보고 대피하라고 하니까 대피하신 주민들은 참 대단한 생각을 하는데 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방사 행정안전부 이게 원활하게 정보 공유가 되고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을 겪는 상황, 국민들이 고생입니다. 네. 뭐 이런 대혼란이 온 것은 일단 위기관리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네. 잘못한 것이고요.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제한되게 해야 되겠죠. 백령도 같은 데는 탄도 어디로 우주 이제 가는지 발사체가 보면서. 가는 길 가까이 있으니까 네. 백령도의 경계경보 발령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럼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네. 정보를 주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NSC에서. 아하. 그래서 위기 관리의 구멍이 계속 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 방위 체계가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내리고 어떤 경우에 내리지 말아야 될지 경우의 수에 따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 뭐 수방사에서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통보했는데 남쪽 방향이라고 하니까 서울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바로 보내고 뭐 이런 절차 아주 업무가 미숙하고 네. 업무의 미숙은 얼마 개인의 잘못으로 갈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특히 경계 경보 발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 시민 전체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발령하고 어떤 경우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경우의 수가 매트리스처럼 딱 돼 있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미비점이 또 드러났다 이번에. 훈련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하.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하고 다 매뉴얼화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는 철저히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네. 그야말로 철저히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네. 이런 문제가 이미 노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위기 관리 실패 뭐 이런 통합방위 실패를 거듭 지적을 했어요. 그럼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극구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극구 부인을 하니까 고치질 않은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것이 예견된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참 너무나 오늘 아침에 다들 놀라셔가지고 새벽 아침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서울시 이 대피로가 어디입니까? 그냥 대피하라고 하면 땅속으로 꺼집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네, 예. 대피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해야 되는지. 네. 주변에 아니 딱 생각나는 게 뭐 지하, 뭐 네. 지하철역 거기 가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이것도 시민들 생각에도 어디로 가라는 건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니까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피하라고 이 문자만 보내고 끝. 이거는 네. 하나하나 지금 따져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장님이 이러다 양치기 소년 정부 된다.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계속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보 불안 조성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박세균님이 지적도 하고 계십니다. 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북한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2단 엔진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이 상실됐다. 서해 네. 추락을 했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발사체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상황 김병주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 그리고 또 네.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북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통상 이제 3단으로 요걸 합니다. 3단, 4단, 4단은 곳까지 가는데 통상 1단은 군산에서 쏘게 된다면은 군산과 중국 사이에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페어링이 떨어집니다. 페어링. 예. 그다음 이제 2단은 아마 필리핀 한 동측방 정도 떨어지거든요. 자체가 서울로 네. 오는 항로도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보면은, 네. 예. 그 항로는 실제로 태양 동기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이 우주 발사체 중에서도 북한이 얘기하는 군사 위성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군사 위성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군사 위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찰하려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지가 있는데 태양열로 충전을 좀 합니다. 네. 태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태양 전지가. 그럼 태양을 계속 보면서 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양 정지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궤도는 일정해요. 거기에서 동창리에서 쏘면은 서해와 중국 사이를 통과를 해서 저 필리핀 동측방으로 날아가서 네. 궤도에 올리는 방법이죠. 아하. 이것은 뭐 아예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 궤도로 쏘지 않으면 군사 위성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야 정상적으로 태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이쪽을 관측할 수 있게 이렇게 도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이번에 서해안과 중국 사이 서해안에서
그러니까 그 1단이 떨어질 때 그대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1단 분리되면서 2단 엔진이 붙어야 되는데 네. 2단이 제대로 엔진이 붙지 않았겠죠. 예, 그런 점화가 안 되니까 이제 같이 떨어져서 실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북한은 아마 조만간에 다시 쏘겠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또 해야 네, 되겠네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아니면은 지난번에 화성 17호 같은 그런 걸 가져다가 바로 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예. 화성 17호도 ICBM이면서 우주 궤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예. 어쨌거나 유엔 안보리의 위반 사항입니다. 유엔 안보리 17185의 위반이거든요. 통상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북한에서도 문제 제기한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도 인공위성 쌓아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위성 쌓아올리는 게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북한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북한이 뭐 사실은 같은 이게 네. 기술로 ICBM 예. 실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위협이 되는 거 핵 아니겠습니까? 개발하는 나라는 미사일을 규제를 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실과 바늘과 사이거든요.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을 한 대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주 발사체를 쓰는데 우주 발사체 기술과 무기 ICBM 기술과 똑같고 그 ICBM 탄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얹으면은 우주 발사체가 되고 거기에 포탄인 탄두를 얹으면은 ICBM 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네. 유엔 안보리에서 17285가 발효되면서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핵을 개발하니까 실과 바늘을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은 해서는 안 된다. 네. 우주 발사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력히 저도 페이스북에 규탄 메시지를 올리고 했는데 네. 다시 북한이 2차 발사한다는데 정부에서는 2차 발사하지 않도록 강하게 좀 요구할 필요가 있죠. 그 부분도 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댓글을 보니까 계속 오늘 아까 문자 서울시 문자 재난 네. 문자 예. 위급 문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경수님이 아파트 지하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보륜화님께서 밤잠 설쳐서 늦잠 자야 하는데 놀라서 잠이 깨서 지금 엄청 피곤하네요. 네. 그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대통령 하나 바뀌니 별 일이 이 정말 40년 만에 전쟁이기 느꼈다. 네. 혹시 전쟁 위협을 느끼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네. 의견까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차차님이 각자 도생이란 말이 딱이네. 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이 좀 댓글로 올라오고 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 뭐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한 네. 그런 하나의 조치들로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네, 자체가.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우리 서울 시민들은 더 많이 놀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대강으로 한반도가 점점 긴장도가 그렇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긴장도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경계 경보 발령을 딱 예. 받았을 때 이거 뭐 대피하라고 하니까. 전쟁 난 거 아닌가? 예. 또는 미사일 서울에 날아오는 거 아닌가? 예. 아니면 포탄 날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여러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가 뭐 이렇게 무인기인지 미사일인지 예. 뭐 포탄인지 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해 떠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참. 네.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피 네. 준비하고 뭐 어린이 노약자 먼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오늘 뭐 서울 시민들은 진짜
피곤한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피 준비 막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용산에서 네. 진짜 대피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어떻게 이 사안을 보완하는지 이건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많이 배달시켰다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렇죠. 걱정되니까 네. 많이 사둬야 되니까. 어, 참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오늘 아침 상황이었습니다. 네.